인사하고 저희가 이건 영상은 저희가 그냥 재생할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주기 미디어 교육 분야 내 손으로 만드는 AI 영화 제작 첫걸음 교육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방정선, 인수희 그리고 임원숙 3명의 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저희 수강생분들이 직접 제작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ater, the source of life. And now I finally understand. It was my mother's worries and love that raised me into who I am today. Without realizing it, we have become more and more accustomed to data. But as always, we will overcome with humanity and human power. Thank you. 방금 보신 것처럼 영상 제작 전문가가 아니어도 AI 도구를 활용하면 누구나 영화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교육이었는데요. 저희 교육 프로젝트는 사실 2024년 11월 영화 제작 교육을 위한 5명의 강사 연구 모임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강사진 5명은 2달 동안 오프라인으로 AI 제작 강의를 듣고 처음으로 사실 AI 영화 제작을 하고 영화제에 출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약 3개월 동안 저희는 기나긴 회의도 하고 강의를 기획하고 강의안을 만들면서 교육의 준비를 했고요. 총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10차시에 세부 강의 커리큘럼도 완성을 하고 차시별 강의안 그리고 차시별로 강의 지도안까지 완료를 해서 2025년 4월 20일에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AI 영화 제작 첫걸음은 처음부터 목표는 사실 명확했습니다. AI 도구를 활용을 하여 3분 내외의 단편 영화를 완성을 해서 국제 영화제에 출품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목표를 갖고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10회 20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이번 교육은 영상 편집 부분은 해당되지 않아서 AI 도구 활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 영상 편집이 가능한 일반 신인 20명을 대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안 넘겨서 네. 일반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다른 교육과 좀 다르게 영화 제작을 위한 정 과정에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픈 AI에 있는 챗GPT 그리고 미드저니, 수노, 11랩스, 런웨이까지 총 5개의 계정을 유료 계정을 지원을 했다는 점이 다른 강의와 좀 특별하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영화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창작자로서 지켜야 할 AI 윤리 차관점을 만들었고요. 해당 교육 차시별로 이 내용을 포함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차시별로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시에는 AI 영화 제작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같이 알아봤고요. 기존 영화 제작과 그리고 AI를 통해 영화를 제작을 했을 때의 차이점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마지막에는 AI로 만든 영화를 감상을 하면서 이 정도면 나도 AI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차 시, 3차 시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활용을 하여 영화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챗GPT를 활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제와 메시지를 구체화시키고 스토리를 구조화하고 인물의 감정선을 발전시키면서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는데요.
AI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AI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본 규칙을 2차 시, 3차 시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AI를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AI에게 질문을 입력을 하면 정말 베스트 작가처럼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챗GPT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 그만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주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실망을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리고 인물, 지명들을 잘못 알려주는 할루시네이션 현상들도 실제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수동적으로 AI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는 능동적인 창작사로서 모든 과정에 사람이 계속 개입을 해야 하고 나의 의견을 계속 개진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터득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완성된 결과물들을 패들렛에 공유를 하였고 패들렛에 공유를 해서 실제로 모든 수강생분들이 원활하게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4차 시, 5차 시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미지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됐고요. 사실 미드저니를 처음 또 만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장면을 텍스트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장면을 텍스트화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기본 개념부터 들어가야 해서 초반에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미지의 스타일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지 구도, 색감, 분위기까지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완성된 프롬프트를 미드저니에 입력을 하고 이미지 생성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방정선 간사님께서 미드저니 활용법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수업 중에 사실 시연을 했는데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데 원하지 않았던 이미지가 나왔어요. 여성에 대한 단어가 좀 들어갔는데 노출이 심한 이미지가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서 수강생분들이랑 저희 강사진이 아주 좀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던 이런 AI 도구들이 여성 성적 대상화나 백인 중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몸소 경험하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나오게 하려면 나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터득하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우리 주인공 캐릭터들을 완성을 해서 패들렛에 함께 공유하기도 했고 이 과정들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수강생 분들끼리도 서로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성장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제 영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선 저희는 런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교환이 완성된 건 3월 중순쯤이었고요. 영상 생성하는 과정은 4월 초순, 중순에 실제로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런웨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런웨이 수업하기 이틀 전에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미 다 준비된 교환인데 제가 다시 교환을 만들고 그 새로 나온 모델을 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사용해보고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이미지를 영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롬프트 입력을 많이 어려워하셨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그럼 내가 촬영 감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 촬영 스텝이나 아니면 배우들에게 이 영상이 어떻게 내가 구현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런웨이에게 입력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팁을 드렸더니 영상을 생성하시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 중에서 기괴하고 의미 없는 영상들이 반복적으로 좀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AI를 사용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AI와 소통을 잘 할까를 고민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완성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베스트 영상은 작업 중반에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본인이 만든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을 업로드 해주셔서 수업이 시작될 때 같이 한번 보고 서로
어떻게 이 장면을 만들어냈는지 프롬프트를 교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작업의 후반부로 들어가서 11랩스를 이용을 해서 립싱크나 나레이션을 만들기도 했고요. 수노 AI를 이용을 해서 배경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는 2024년에 수노나 유디오가 대규모 저작권 소송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 아티스트의 음성을 무단으로 학습시킨 사례들을 우리 수강생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AI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실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내가 AI를 잘 활용을 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방법들도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9차 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 과정이 들어갔고요. 편집을 하다 보면 다시 영상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처음에 만들었었던 시나리오를 내가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 9차 시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분화된 교육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많은 수강생분들이 AI를 처음 접하셨지만 영화를 계속해서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총 9차 시가 끝나고 마지막 10차 시에는 완성된 작품을 패들렛에 공유하여 시사회를 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 중에 어려웠던 것, 그리고 뿌듯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나는 AI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서로 활동 계획을 나누는 장이었고요. 실제로 영화를 시사회를 할 때 강사 입장으로 가장 뿌듯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처음 시간에 오시면 많이 두려워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상영회를 하면서 사실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도 있기도 합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면서 정말 뿌듯한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종 완성된 영상을 필름 프리웨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고 영화제 출품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 사진을 촬영을 한 거고요. 이렇게 총 10차 시에 저희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진행을 했던 교육이었는데 이 교육 내용을 정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매번 차 시가 시작될 때마다 수강생분들이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진들이 안내 내용을 패들렛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활동을 한 이후에 수강생분들이 활동 내용을 또 패들렛에 같이 공유하면서 교육 시간뿐만 아니라 교육 시간 외에도 수강생과 강사들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좀 원활하게 강의 작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진 교육을 진행을 하고 나서 총 20명의 수강생분들 중에 총 12분이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셨고 완성작을 영화제에 출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료하신 전원 12분이 AI 콘텐츠 제작단에 가입해서 현재까지 왕성하게 AI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I를 처음 접하는 수강생분들은 대부분 어렵겠다, 힘들겠다라는 인식에서 저희 과정 교육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벗어나 이제 AI를 잘 활용을 하면 창작의 동반자로 나의 표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기도 하셨습니다. 각종 영화제 출품 이후에 사실 출품을 하고 바로 수상 내역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4개월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기간이 좀 짧은 경우에는 한 달, 2달 안에도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과정이 끝나고 나서 출품을 했기 때문에 한 달, 2달, 3달, 4달 이후 계속해서 수상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내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수상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교육이 종료된 이 교육을 계속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 강사진들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학령기 그리고 청장년기, 노년기를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에 맞춤 교육을 계속해서 확대돼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수강생분들도 사례를 보시면 서승원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국제영화제 수상을 하고 특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정주 수강생은 퇴직 후에 AI 활동을 통해서 창작자로 계속해서 더 넓게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 과제로서 강사로서 교육을 하면서 AI 리터러시 윤리 교육이 정말 시급하다는 걸 느꼈고요. 앞으로 체계화된 교육안을 개발을 해야겠다는 점과 그리고 기관에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유료 계정 지원을 확대를 해서 소외계층이든 아니면 취약계층들에게 AI 유료 계정을 지원을 해주면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창작자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요거 플레이 해주시겠어요? 요거 보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준비했었던 차시별 PPT와 그리고 학습 지도안을 지금 화면에 담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총 345장의 PPT를 준비를 했고요. 이 PPT별로 수업 지도안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앞으로 저희처럼 이렇게 AI를 활용하여 영상 제작하는 강사분들께 저희는 오픈을 하여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수강생 분들만 사실 성장하는 건 아니었었고요. 저희 강사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헌숙 강사님의 AI 도구로 영화 만드는 교육과정,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강의안을 준비하시고 교육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느껴지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의 제작 교육은 왜 하는가? 예를 들면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진흥원들도 지역별로 있고 그리고 사설에서도 이런 AI 교육 같은 것들을 다 하는데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왜 이 교육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이 교육하고 나서 이제 AI 콘텐츠 제작단이 제작단에 참여를 해서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육을 통해서 그 제작단에서 분들은 시청자 미디어 제작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고 미디어 재단의 어떤 교육의 필요성 이런 부분일까라는 부분을 교육하면서 좀 느꼈었을 것 같은데 기존 다른 어떤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진흥원들의 교육과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의 이런 AI 교육의 좀 차별성은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의 어떤 미디어 교육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영상 제작이라는 그런 파트를 딱 말씀하셨지만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미디어 매체. 특히나 이제 AI 교육은 이렇게 AI 문명의 시대로 들어서는 새로운 미디어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매체를 접근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런 어떤 미디어 교육 패턴에 있어서 사실은 새롭게 대두되는 어떤 그런 매체를 가지고 또 이 매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돕기 위한 어떤 교육 활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리터러시라는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을 대미시키면서 교육을 했긴 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문명의 시작의 AI를 빨리 접근해보고 경험해보고 AI는 사실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설명문을 가지고 자전거는 이렇게 탑니다.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설명문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그걸 직감적으로 사실은 AI 장단점 어떤 그런 리터러시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이 3월 달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비교적 AI 시장에서 1년이란 시간은 너무 오래된 시간입니다. 벌써 일주일만 하더라도 이 UI가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대두되는 시간이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완성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지금 앞서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시간의 그 교육적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대상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전문 그런 경험을 가신 분들의 대상이었지만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니어라든지
아이들이 다양한 생애 주기별에 따른 그 대상자를 가지고 이 워크플로우를 응용하고 확장해서 교육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의 미디어 접근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부분, 결국 이것은 우리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더 안전한 우리 사회, 또 모두 다 행복한 민주사회로 가는 토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른 기술을 도입한 미디어 접근을 교육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하나만 네 간단하게 짧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고 아주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조금 전 질문하고도 맥이 닿는데 이게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실행하는 교육이잖아요. 이건 공공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이런 교육의 목적이나 방향이 공공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파워포인트 내용만으로 봐가지고는 개인을 모집해가지고 최종적인 교육의 결과물이 예를 들어 영화제에 출품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어떤 창작자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인 이상 그게 플러스 알파로 공공성인 확장이나 공공적인 목표 달성이 제가 보기에는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 설명 가운데서는 지금 보완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네, 사실은 앞서 질문의 답변 내용과 사실은 좀 같은 맥락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교육의 장점은 최초의 AI 영상물을 만드는 완벽한 워크플로우입니다. 기획하고 이미지를 제작하고 영상을 만들고 음성을 만들고 영상 편집까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영상 AI 접근에 대한 활용에 대한 교육 그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적인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공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의 워크플로우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교육의 특징이 있고요. 유치원, 그다음에 여러 여성 지자체 말고 우리 기관들도 있죠. 공공적인 기관에서도 교육적 요청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AI의 접근성이 없었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1학년이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의 워크플로우 개발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 네, 더 많은 분들께 또 AI 도구 또 이렇게 교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원숙 강사님 그리고 방정선 인수희 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